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언론전 영남방송에서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듣는 신년대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년대담 오늘은 7년 연속 1조 원대의 예산을 확보하며 대표 경제통 의원으로 꼽히고 있는 김광림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정유년을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동 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달개해를 맞이했습니다. 닭은 새벽을 가장 멀려 알리는 여명의 전령사입니다. 그리고 액을 맞고 복을 부르는 수호 초복의 동물입니다. 먹을 거 있으면 혼자 먹지 않습니다. 늘 주위를 불러서 같이 먹습니다. 닭의 붉은 기운이 1년 내내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붉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원님의 새해 인사 잘 들어봤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 의원님께서는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과 더불어서 또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에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국제 교류 행보에도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근황 좀 알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11일부터 18일까지 네. 일주일 동안 국회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각 당의 대표들하고 해서 인도네시아의 공식 방문, 그리고 피지에서 25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 간의 포럼 국제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2억 5천만인데요, 인구가. 네. 거기에 조코위 대통령이 2007년에 솔로라는 솔로시의 시장으로 계실 때 네. 탈춤 축제에 우리 안동에 와서 3일 동안 주무시고 다녀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9년 후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네. 아주 반가워합니다. 네. 그 사진도 같이 찍고 네. 안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 피지에서 이제 국제회의는, 피지는 인구가 9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 물, 순박한 사람, 영어, 네. 부패가 없는 나라, 부정부패 없는 나라,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네.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 결국은 어느 나라든지 이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예. 교류하고 협치하고 나누고 국경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안동 분들도 많이 국제 무대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 지난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도 또 활동을 하셨고요. 예. 또 경제재정연구 포럼 대표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참 많이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좀 어떠신가요? 예. 4월 13일 날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네. 5월 3일 날 우리 새누리당 129명의 선거로 정책위의장에 당선되고, 12월 9일이 네. 정부 예산도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의 탄핵도 그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고 네. 12일 날 수리돼서 230일 정도의 정책의장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일이. 예. 지진이 있었고 태풍이 있었고, 네. 쌀은 풍년인데 쌀값 대책이 없고, 네. 서문시장에 불도 나고, 네. 북한에서 핵 미사일 쏘면 거기에 대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름에 찜통 교실, 전기요금 얼마나 비싸다고,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진행이 됐습니까? 네. 20% 정도 내리고, 복잡하게 됐던 6단계 요금을 3단계로 가지런히 내려놓고 하는 일 한 30여 차례 정부와 이제 당정 협의를 했는데, 특징적인 게 언론에서 말한 건 뭐냐면, 전에는 정부가 이제 정해가지고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대로 발표하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먼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모아서 네. 정부에 전달해주고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5일 정도 후에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발표를 하는 선당정협의 후 정부 발표하는 것이 딱 이렇게 정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재정 포럼은 국회 내에서 네. 여야 할 것 없이 90명 가까운 의원들이 회원으로 와 있는 모임인데 네.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네. 다음 연도 예산이라든지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의원들의 의견을 발표를 하고 담아서 정부가 네. 공부를 해서 담는 정부로 내용으로 발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 또 네. 그동안에 지역구에 많이 좀 조금 이렇게 네. 어른들 뵙지 못했습니다만 네. 자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참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이 좀 나는데요. 많았어요. 네, 아무쪼록 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았습니다. 네, 같습니다. 일단 또 안동 지역의 투자 예산이 이 7년 연속 1조 원대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 안동 지역의 투자 예산이 또 얼마나 되고 또 분야별로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 지역과 이제 관련되는 예산이 1조 원 좀 넘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8천억 정도가 강, 길, 철도 같은 SOC 예산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동시 전체 예산이 8천억밖에 안 되는데 무슨 뭐 1조 원, 1조 천억, 1조 4천억 얘기하느냐 하지만은 안동시 예산에는 국가가 100% 국가 돈으로 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통한 상조영덕 안동 네. 이 고속화 도로는 돈이 6천억 이상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안동시 예산하고 관계 없거든요. 청량리에서 안동 오는 그 KTX 논문 예산 네. 그것도 금년에 7,080억인데 그 안동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한 8천억 정도 그렇고 농업 예산, 그 다음에 문화 이쪽도 한 400억, 교육 예산에 한 100억, 그리고 쌀값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 참전 영사들 수당을 20만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리고 또 뭐 이런 경로당의 쌀값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1조 한 1,000억대가 된다고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민들이 솔직히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이제 몰랐었는데 방금 또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은 이 신도청 시대 2년차를 맞으면서 이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과제들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과제가 유관 기관들의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떤 기관과 시설들이 이전이 될 예정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에 이제 국가 예산이 1조 좀 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업으로는 한 150개 정도 사업이 되고요. 그 중에서 16개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 16개 중에 8개는 기관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도청이 오면서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안동이 8개 기관이 들어오는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네. 경북 북부사무소 네. 1사분기에 오픈합니다. 한국전력 경북지역본부가 본부로 승격된 것도 4월 달까지 새로 올라질 겁니다. 이게 80명 직원이 이제 16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영남권 종자처리센터, 네. 안동경찰서가 2급지에서 1급지로 이래서 한 320명 정도의 직원이 35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옥동지구대가 새로 신설되고 백신산업지원센터, 백신산업연구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되고 통계청이 안동에 사무소가 있는데 이 전자 중심으로 되는 센터가 앞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전부 8개 전부 다 이렇게 관로에 있는 네. 일자리를 전부 합쳐보니까
한 300여 명이 네. 신규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네. 속속 들어와서 7, 80개 기관이 이 도청과 함께 안동에 자리를 할 겁니다. 예. 네, 많은 기관들이 우리 안동 지역에 이제 서로 들어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총 300명 정도의 또 일자리도 이제 창출이 된다고 하니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네. 국가 공무원, 준 공무원 네네. 아주 좋은 자리들입니다. 네, 그렇죠. 예. 또 방금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안동 경찰서가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이 되면서 이 신축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승격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기존 부지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경찰서 자리가 한 2,700평 됩니다. 네, 이게 34년 됐어요. 균열도 좀 가고 네, 한데 이걸 이제 새로 넓게 또 도청도 받고 하기 때문에 네, 2급지에서 1급지로 경찰서로 이제 승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강남에다가 7,200평 정도 되는 대지를 마련해서 3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4년 만에 2020년까지 네. 완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일단은 땅을 7,200평 사는 돈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86억 예산이 금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옮기고 나면은 그 자리에는 상공회의소 쪽에서 거기에 종합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서 상공회의소가 거기에 옮겨가고, 네. 그 다음에 무슨 금융기관도 오고, 중소기업 아까 얘기했던 예. 사무소도 들어오고, 신용보증기금도 거기 들어오고, 은행도 들어오고, 뭐 출입국 사무소도 거기 들어오고 해서 거기 가면은 안동에서 업을 하는, 네. 장사를 하는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런 부지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한데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부지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예, 예. 네, 이 내용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아까 조금 전에도 아까 좀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이 안동에서 이 서울 동북부권과 이 부산까지는 접근성이 확보가 되지만 이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서부권의 접근성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철도 정책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 정도에 오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금년 예산이 아까 7,080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 버스역 부근이든지 일찍 뭐 이쪽에 벌써 이제 빨간 깃대 꽂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청량리에서 이렇게 쭉 해서 안동으로 해서 이렇게 네. 내려오는 건데, 이게 청량리까지 가는데 강남에서 네.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수소와 삼성역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청량리에서,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 강남에서 이 청량리까지 가는 한 3, 40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하나의 그 안이 네. 삼성에서 이렇게 삼성역에서 네. 쭉 나와서 요 부발이라는 데서 와서 다시 원래 중앙선을 타고 원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안동 내려오는 방안이 하나 있고, 네. 또 이 삼성역 옆에 수서에서 다시 시작해서 민자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방안, 그 다음에 이거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이제 갖춰서 어느 경우에도 강남에서도 1시간 반 이내에 220km에 안동까지 오는 거. 네. 그러면 이게 220km고 또 안동수 부산까지도 220km입니다. 네. 여기도 1시간 한 3, 40분 정도에 올 수 있는, 그래서 수도권과 부산에서 안동이 한복판에 있는 쪽으로 해서 1시간 반 정도에 올 수 있는 사업을 네. 하도록 하는데, 조금 더 한두 번 더 토론회도 하고 해가지고 네네. 국토부에 이제 협조도 좀 없고, 네. 또 이렇게 이걸 또 민자로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돼야 또 이렇게 업계가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포스코라든지 대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심부름을 국회에서 관련이 있는, 여기 예를 들면은 뭐 원주의 국회의원, 뭐 안동의 국회의원,
예천의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하고 좀 같이 해서 해볼까 합니다. 예. 네, 힘을 합치셔서 좀 좋은 결과 있기를 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안동 지역의 SOC와 관련해서 보면 이 지난해 연말 상주와 안동 영덕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고요. 또 용상에서 교리 외곽 순환도로가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동 지역의 도로 상황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시민들께 약속을 올린 게 뭐냐면은 전국 어디서든지 안동 오는데 2시간 이내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경상북도 내에서 1시간 만에 안동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안동 시내 일주하는데 30분 정도에 하겠다 했는데 약속이 거의 이제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그 연말에 영덕서 안동 상주를 거쳐서 서천 당진으로 가는 네. 동서사축도로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년 동안 2조 8천억 네. 거의 예정대로 해서 열렸습니다. 이게 동서사축도로인데 네. 영덕서 이제 안동 오는데 이게 55km니까 30분 달리면 이 영덕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상주 거쳐서 서천까지 한 데는 한 2시간 좀 넘으면 되고요. 네. 저도 1월 1일 날 한번 가봤는데 네. 동안동 IC에서 탁 올라타니까 25분 만에 네. 영덕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영덕 가서 톨게이트가 밀려가지고 한 30분 소요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도로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야, 안동서 오는데 25분, 기다리는데 30분 걸린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제 조치를 해가지고 하이패스 하나 있고 톨 하나 있고 한데 톨을 하나 더 하는 설계를 지금 거의 마쳐지고 있고 네. 그 설계가 될 때까지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수동으로 하는 임시 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청송 휴게소도 네. 차량이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영덕서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안동 안동 시내입니다. 안동 시내에서 포항까지 가는 게 지금 2시간 좀 넘어 걸립니다. 예. 근데 이거를 7,500억 정도 들여서 금년에는 신석에서 신덕을 거쳐서 요거는 지금 되어 있는데 신덕에서 동안동 IC까지 가는 거가 금년에 개통되도록 하고 네. 여기서 현동까지 가는 요거는 2020년에 개통하도록 이 돈을 이게 착착 넣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또 밑에서 포항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예. 설계가 반영돼서 되고 하면은 위에 거는 2020년, 밑에는 2022년 이렇게 해서 네. 아마 2020년대 초반에 가면은 안동서 포항까지 가는데 50분 정도, 네. 63km입니다.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동 시내인데 안동 시내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라고 그러는데 교리에서 수상, 수상에서 신석, 네. 신석에서 용상은 개통이 되었습니다. 네. 개통이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구간, 용상에서 교리까지 가는 이 구간이 굉장히 산도 넘고 물도 건너야 되고 돈이 많이 네. 듭니다. 3,500억 정도 드는데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왔는데 여러 번 해가지고 결국은 돼가지고 착공이 됩니다. 네. 그래 되면은 이게 이제 2020년에 이제 개통이 되면은 시내 전체 한 바퀴 도는데 네. 30분 정도에 되고 이것과는 별도로 또 영덕 가는 구도로를 한 2천억 정도 예산을 넣어가지고 가래째, 황장터널 이런 게 정비가 되고요. 또 봉화법정 가는 거도 네. 지금 청량산까지 가는데 한 40여 분 걸리는데 30분대로 좀 땡길 수 있도록 좀 구부러진 도로 네. 선형 개량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안동 시내에서 청량리 가는 열차가 보면은 네. 1시간 반 정도에 오고 포항 가는데 1시간 그리고 시내 30분 이렇게 되면 도로 철도는 2020년 되면 거의 예.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새롭게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제일인 것 같아요. 길이 네. 뚫혀져야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네.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정보도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사람들 알게 되면 또 혼사도 이루어지고 네.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 안동 지역은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백신산업지원센터 건립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국립백신산업지원센터의 이 구체적인 건립 계획과 이 지역 내 백신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동이 이제 먹고 살자면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원래부터 해가지고는 농사, 밭농사, 그게 이제 농생명 산업, 그게 이제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 안동의 역사, 문화, 환경,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전국에 찾아오니까 네. 그런 관광 쪽, 문화 쪽 이게 한 축이 있고, 또 네. 한 축이 새로 시작한 게 2010년부터 시작하는 백신 산업입니다. 예. 백신 산업이 세계에서 한 50조 원 시장이고 국내만 해도 1조 원 시장인데 지금 한 70%를 외국 약을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SK하고 안동시하고 해가지고 이 안동이 백신 산업의 메카로 시작이 돼서 1공장에서 백신 생산하고 2공장에서는 혈액 플라즈마, 알부민 같은 것도 벌써 생산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립으로 백신 산업 지원 센터를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냐면은 이 백신 산업이 세계적 산업으로 될 수 있는데 거기 하는 연구 인력, 기술, 시장 판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게 하도록 해주고 있고, 또 작년 연말에 개통이 되었습니다만은 국제 백신 연구소 이 빌 게이츠도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연구소의 안동 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현장에서 기업이 생산하고 국립지원센터가 인력과 기술을 지원해주고, 그다고 또 세계적인 동향 이런 거는 백신 연구소에 또 지원하면은 명실상부하게 안동이 백신 산업의 한복판으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력도 지금 한 300여 명 채용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1000명 정도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 지난해에는 이 쌀값 하락과 이 AI 확산 등으로 이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 지난해 이제 정책 의장하면서 참 그 어려웠던 게 쌀은 풍년이 들었는데 값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예. 한 가마에 한 18만 5천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4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네. 그 차익을 보존하는 예산으로 정부에서 한 1조 원 들고 나왔는데 네. 국회에서 보니까 지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5천여 원 추가로 이제 확보하도록 했고, 경로당에 300여 원, 그리고 이 또 다른 이제 쌀을 활용해 가지고 좀 뭐 다른 제품 만드는데 한 30여 억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동이 이제 농업으로 농생명 산업으로 먹고 살자면은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몇 가지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 물 걱정 없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농로, 길 네. 걱정 없어야 되고, 네. 세 번째로는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네. 일손 부족 없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종자 공급이 원활하도록 종자 걱정 없고, 네. 생산해 놓은 거 팔 수 있는 이 판로 걱정이 네. 없도록 하면서 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편안하게 이렇게 거기 오면 공부도 좀 하고 네. 농산물도 좀 사가고 또 인정도 좀 나고 하는 그런 농업으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견본이 대한민국의 견본이 안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일손 줄이는 거에서는 로봇이 꼬치도 따고 네. 적과 사과 적과도 하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연구소를 만들도록 시작해 놓고, 또 뭐 생강 같으면은 생강 뭐 처리 센터 같은 것들이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생강을 활용한 다른 기술 제품들 할 수 있는 연구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해서 안동이 건강 기능 식품을 생산하는 반농업 정신 도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고, 네. 이게 잘 되면은 네. 농촌 경북 전체, 전라남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일자리 관련해서도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는 이 지역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이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좀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네. 트럼프도 대선에서 내거는 게 일자리고 네. 미국의 일자리 뺏어가는 모든 나라에는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했고 네. 지금 한다는 대선 주자들 전부 일본이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맞습니다. 네. 일자리가 있어 그 자체가 복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동은 농생명 산업 한 축, 백신 산업 한 축, 문화관광 역사 산업 한 축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백신 산업에서 아까 한 1000여 개 일자리가 거기서 나오도록 했고 농업 같은 것도 2008년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개 넘는 농산물 가공 뭐 공장이나 센터들이 들어왔고 거기도 이제 일자리가 있게 되고요. 네. 앞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이 유교 이 선비 이 센터가 들어서면은 거기에 이제 호텔도 들어서고 거기에 뭐 안내도 해야 되고 데스크도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공연도 해야 되고 하면 거기도 한 4,500명 정도 일자리가 네.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7, 80개 기관이 아까 이제 8개가 시작합니다만은 되면은 거기도 이제 일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하고 네. 공급이 되는 인력하고 잘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동대학, 그 다음에 여기 가톨릭 상제대학, 안동과학대학, 생명산업, 그 다음에 무슨 생명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이 하이테크고 뭐 이렇게 네. 해서 이쪽하고 맞춰가지고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는데 안동시와 학계와 또 뭐 저도 열심히 심부름해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지역에 들어설 기업에 맞춘 이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부분 참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 네. 딱 맞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참 인상 깊게 제가 들었는데요. 예. 이 또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해가 되었으면 하는지 또 바람이나 각오도 우리 의원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중용에 보면은 공능유성이라고 정성을 다해서 바라고 열심히 하면은 결국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안동에 우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은 네. 누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혼을 담아서 일을 하고 하면은 결국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이 잘 되면은 동네도 잘 되고 안동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세계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이 좀 어렵고 네. 특히 제가 속하고 있는 당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곧 가까워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공능유성의 정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살찌고 네. 안동이 살찌고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의 올 한 해 각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안동은 신도청 중심도시 2년차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이 상생 발전, 또 도청 중심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과제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보 역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지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 계속해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